자,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 선언에 이어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그냥 변수만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포인터 변수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만 하면 그냥 변수만 만들어지는 거고, 이 포인터 변수가 어떤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 있도록, 다른 공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 안에 주소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int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 잡히고 이 메모리 공간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우리는 간단하게 변수명인 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변수도 어떤 특정한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주소 값이 16진수로 12ff610이라는 주소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포인터 변수 p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p가 변수 a를 가리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해야겠죠? 그러면 int형 포인터 p라고 포인터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p도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갖고 그 안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만 해주면 포인터가 어떤 메모리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갖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는 이제 포인터 변수 안에 주소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제서야 포인터가 특정한 변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a 변수에 주소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a 변수의 주소값을 넣기 위해서 이 a의 주소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a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산을 통해서 변수 a의 주소값이 리턴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면 16진수로 12ff610이라는 주소값이 리턴이 될 거고, 그 주소값을 p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p라는 변수는 안에 데이터 16진수로 12ff6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가 어떤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으면 그 주소값을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 p는 a라는 변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되었고, 이 a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도 가져올 수 있고 이 a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후에는 반드시 이 포인터 변수 안에 주소값을 대입을 해주어야 포인터가 그 변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포인터 변수의 주소 지정하는 거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 어떤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킬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str 크기 3인 문자열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b라는 두 개의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끝에는 널이 붙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문자열의 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str3으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을 가리키기 위해서 캐릭터형 포인터라고 포인터 p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 p는 문자, 즉 캐릭터형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 배열 전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터 p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배열의 시작 주소는 바로 배열의 이름과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했던 예제처럼 이 배열의 주소값을 구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열의 이름을 써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이름이 곧 배열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p는 str 하게 되면 이 str, 즉 배열 str의 시작 주소인
즉 배열의 첫 번째 위치, 즉 인덱스 0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주소값을 가져오게 되고 그 주소값을 P에 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이 만약 A, B하고 마지막 널까지 해서 크기 3인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에도 이 공간을 잡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의 메모리 주소가 12FF660, 즉 배열의 시작 주소가 12FF60이라면 캐릭터형 배열이기 때문에 1바이트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은 12FF61이고 세 번째 방은 12FF62일 것입니다. 그런데 P는 str 하게 되고 이 배열 str의 시작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 P라는 변수에 이 배열의 시작 주소인 12FF6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P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 배열 전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소값을 대입할 때 str0, 즉 인덱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의 주소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str0을 하게 되면 이 str0이라는 것이 배열의 첫 번째 방이 되고, 즉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 되죠. 이때 우리는 배열에서 각각의 원수의 주소값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 연산자를 사용하면 배열, 원소 각각의 주소값을 계산해 올 수 있기 때문에 %str0을 하게 되고 그 배열의 첫 번째 방, 즉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리턴해 오면 그 리턴된 값을 P에다 대입해주면 P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배열의 첫 번째 그 시작 주소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열 전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는 str을 한 것과 P는 %str0을 한 것도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